이중턱으로 이제 뭐 시술이나 여러 가지 받으셨는데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 이 턱 근육 넓은 목근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에서 수면 무호흡과 이런 것들 딱 해결하고 기도 넓이도 다시 넓어지고 근처에 근육들이 싹 좋아지면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정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번, 뭐 점심 먹고 한번, 뭐 퇴근하기 전에 뭐 이렇게 인터넷 하면서 한번 이 정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봤자 다 합쳐서 제가 보기엔 이거 5분, 6분이면 다 해요. 선생님, 네네. 제가 이중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아, 그쵸. 피디님 이중턱 좀 있으시죠? 이게 이중턱은 네네. 그냥 시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단언컨대 이중턱에 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술보다 본인의 관리의 영역이 더 크다고 봐요. 한 시술이 한 2나 3이면 본인 관리가 저는 한 7에서 8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관리를 하셔야죠. 저도 이거 관리 항상 하고 있고요. 아, 진짜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관리가. 시간 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오, 진짜요? 네. 오.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좀 습관처럼 좀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이중턱 관리법 사심을 좀 채워서 알겠습니다. 자, 이중턱의 정말 모든 것을 제가 다 정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정말 콘텐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홍우택 원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턱이라는 게 네네. 뭐 어떤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중턱이라는 건 턱이 이중으로 보인다는 거죠. 턱이 하나 더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중턱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게 이제 생기는 원인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중턱 아래 살이 쪄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은근히 많아요. 턱에서부터 가슴 부위까지 네. 쭉 감싸고 있는 갑옷이나 이런 거 보면 개마무사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 보호대 갑옷 같은 거, 그런 모양으로 생긴 근육 갑옷이 요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넓은 목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근육이 탄력이 떨어지면 축 처지면서 이중턱으로 싹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카라티나 뭐 이렇게 목티 이런 거 입으면 네. 이게 나중에 많이 입다 보면 이게 목티 같은 거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느슨하게. 그러니까 그 근육 고무줄이 이제 느슨해지면 이렇게 늘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이중턱이 생기는 거죠.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턱이 지금 이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턱 자체가 긴 분들은 생각보다 좀 이중턱이 덜 생겨요. 근데 이 턱 자체가 무턱이어서 약간 좀 짧으신, 그리고 이 턱 안 공간이 좀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이중턱이 더 잘 생깁니다. 턱이 짧고 하관이 덜 발달해 있으면 조금 더 동안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상적인 얼굴 비율을 그 위, 중간, 아래를 1대1대1 정도인 비율을 좋게 봤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1대1대 0.7 정도로 조금 이제 하관이 좀 작고 짧은 사람들이 오히려 동안으로 보인다 해서 연예인들도 이제 그런 비율, 조금 더 이제 하관이 짧은 비율인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거죠.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이 있다. 턱이 짧으면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대신 이중턱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당연히 요 이제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요 부분이 더 이제 볼록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좀 높아지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랑 균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로 깨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이런 자세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거북목이죠. 이 거북목이 이 이중턱에는 아주 또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거북목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요, 타이트하게 조여줘야 되는 이 근육들이 조여지지를 못하게 돼요. 턱을 딱 당겨서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랑 앞으로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랑 그냥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죠. 턱을 당겨서 똑바로 앉아주시면 벌써 어느 정도는 살짝 긴장감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고개를 들면 완전히 느껴지죠. 이거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든요. 안 느껴지네. 안 느껴져요? 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고개를 들면 넓은 목근이 타이트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거북목에 더해서 입으로 숨 쉬면서 이렇게 입 벌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혀의 위치가 바로 가 있어야지 적당한 힘에 적당한 장력과 탄성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코로 숨을 쉬고 혀는 입천장에 딱 대놓는, 요거를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이중턱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털골이라는 타이오이드 본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쪽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과 이제 만나고 있는 그런 이제 뼈인데, 이중턱이 생긴 분들은 그 설골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 자체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설골은 왜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아주 유명한 병은 수면무호흡증.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누웠을 때 이 기도의 어떤 직경이라 될까요? 그게 그래도 한 1cm, 뭐 12mm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확 줄어요. 막 3mm 아니면 아예 막 다쳐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중턱이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기도가 좁아졌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기도가 너무 좁아지니까 야 좀 넓혀 밖으로 이러면서 이제 이쪽이 이렇게 툭 붉어져 나올 수밖에 없죠. 숨을 쉬려고. 숨을 쉬려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중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뭐 살아야지 일단.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일단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좁아진 부분 야 그럼 너라도 밖으로 나가 하면서 이중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폴라티 입었을 때 답답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기잖아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 폴라티 이게 거슬려서 못 입을 때 이거 당긴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중턱이 생기는 거죠. 또 이중턱이 정면에서 보이는 이중턱도 있지만 사실 옆에서 턱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흐려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턱갑과 목 부분이 확 구분이 돼야 되는데 좀 구분 좀 되나요 지금? 엄청 턱선이 완전 보이시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경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경계를 무디게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윤곽 수술을 해서 이 뼈를 좀 잘라냈다. 사각턱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 이런 것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관여를 해요. 턱 각이 딱 라인이 딱 살아 있어야지 이 사람이 엣지 있네. 우리 엣지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엣지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 라인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버리면 어디까지가 턱이고 어디부터가 목이야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이중턱이죠.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침샘들이 요런 데 침샘들이 있어요. 이 침샘들이 물로 커져서 이 사이를 탁 메워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디부터가 턱이고 어디까지가 목이었어? 이게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중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살이 쪄가지고 막 이렇게 툭 내려오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수면 무호흡이랑 거북목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히 피부과나 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이런 데를 가도 이중턱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자세를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턱을 당겨서 앉고 어느 정도로 이제 이 각도가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사실 잘 안 볼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중턱 진료를 볼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자세를 좀 바르게 고쳐줘야 돼요. 바른 자세와 습관을 딱 교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교정이 될 것이냐를 일단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중턱의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 있는 분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이 기도의 그 넓이를 다시 조금 확장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나 이런 걸로 일단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중턱으로 이제 뭐 시술이나 여러 가지 받으셨는데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 이 턱 근육 넓은 목근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에서 수면 무호흡과 이런 것들 딱 해결하고 기도 넓이도 다시 넓어지고 근처에 근육들이 싹 좋아지면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넓은 목근, 우리 폴라티 같은 근육이다. 가슴에서부터 턱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면요 입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걸 운동을 하는데 저 한번 이제 보실게요. 우, 이, 우, 이 이걸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들었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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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제가 5번만 해봤어요. 자, 우 할 때는 아무래도 가운데 쪽 근육을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 안에는 이 하면서 당깁니다. 그러면 좌우 쪽에 좀 더 텐션이 많이 가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이나 얼마나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가운데 10번씩으로 2세트 그다음에 요 좌우를 한 10개씩 해서 한두 세트 이 정도로 시작했었어요. 진짜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쵸. 정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 번, 뭐 점심 먹고 한 번, 뭐 퇴근하기 전에 뭐 이렇게 인터넷 하면서 한 번 이 정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봤자 다 합쳐서 제가 보기엔 이거 5분, 6분이면 다 해요. 그리고 입을 뭐 크게 열었다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살짝 열었다 닫았다 살짝 열었다 닫았다 해도 충분히 텐션이 잘 느껴지니까요. 운동이라는 거는 헬스장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부위에 집중해라. 그 부위의 텐션을 내가 느껴라. 내가 그 부위에 집중하고 내가 그 부위를 느끼고 있어야지 그 근육으로 가는 신경들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뮤잉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뭐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혀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입천장이라고 할게요. 우리 가끔 뜨거운 국물 먹을 때 뒤는 혀가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닿아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입천장에. 입천장에. 혀를 그냥 입천장에 대고 있는 이 자세만으로도 이중턱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저희가 할 거는 혀를 입천장에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더 걱정해야 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속 하고 계시면 좋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리고 굳이 추가하자면
유산소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이 이중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호흡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또 이중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거를 해주시면 아마 이중턱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중턱 관련해서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중턱 수술은 뭐 없는 수술 아니에요. 정식으로 이제 교과서에도 등재가 돼 있는 수술이고, 네. 그 수술에 좀 잘 맞는 분들이 좀 잘 되면 효과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는 해요. 근데 네. 사실은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네. 덥석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꽤 공격적인 수술이에요, 생각보다. 폴라처럼 이렇게 있는 요게 이제 늘어지니까 그거를 일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하셔서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먼저 다른 거,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뭐 하실 수는 있지만 수술보다는 보존적으로 케어하는 게 이제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저 이중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